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역사 스토리텔러 썬킴 인사드리겠습니다. 후쿠오카 정도는 눈 감고 모든 길을 다 알고 있는 썬킴 인사드리겠습니다. 후쿠오카는 정말로 그냥 저녁 라면 먹으러 갔다 왔을 정도로 자주 갔어요. 절대로 비싼 비행기표 비쌀 땐 안 가요. 저가 항공 특가로 나왔을 때 딱 마지막 순간에 떠요 이게요. 인천공항 근처에서 대기하고 있다가 막판에 뭐 제주항공이라든지 후쿠오카 왕복 9만 원 떴을 때 바로 광클릭 딱 해서 9만 원, 야 가자. 라면 한 그릇 먹고 오고. 이 후쿠오카를 제가 왜 말씀을 드렸냐면 당시 이제 일본군 임진들한테 이 일본군의 보급 라인이 어떻게 되냐? 나고야성 있었어요. 지금 나고야 아니에요. 후쿠오카 바로 옆에 나고야가 있었어요. 나고야 성. 그러니까 지금은 나고야 성의 흔적은 없습니다. 다 파괴가 돼가지고. 거기서 모든 일본군과 보급이 출발을 했었어요. 그때요. 거기 후쿠오카 옆이니까 부산까지 가깝겠죠. 그래서 후쿠오카 바로 옆에 있는 나고야 성에서 출발한 식량과 일본 병사가 일단 대마도를 찍고 부산을 가는 라인이었어요. 하루가 안 걸렸어요. 그때요. 지금 그러니까 그 당시에 이제 바람으로 가도 범섬이는 있지만 아침에 출발하면 저녁에 부산 도착하는 되게 가까운 곳이었어요. 그런데 이 일본군의 중요한 보급 라인을 누가 끊었다? 그렇죠. 이순신 장군이 딱 중간에서 끊어버렸습니다. 이순신 장군은 전라 좌수사였어요. 지금의 여수 앞바다를 담당하던 당시 경상우수사, 그러니까 지금의 이 사천 남해 이 정도를 담당하는 경상우수사가 이제 원균이었는데 아시죠? 제가 말씀드렸던 거. 일본군이 몰려온다는 소식을 듣고 경상우수사였던 원균이, 그러니까 경상도를 담당하던 해군 사령관이 싸워보지도 않고 배를 다 침몰시켜버리고 무기 다 바다에 갖다 버려버리고 자기는 육지로 도망갔다 말씀드렸죠. 원균이요. 원균은 절대로 용서가 안 돼요, 진짜. 그래서 원균은 자기가 도망왔는데 이제 그럼으로써 남아있는 조선 해군은 거의 실질적으로 전라 좌수사였던 이순신밖에 없었어요. 그래서 원균이 SOS를 칩니다. 자기는 도망가면서 뚜루뚜루 여보세요? 나 원균인데 이순신 장군 이제 이순신 장군이 좀 약간 도와줘가지고 우리 경상도 알아 당신 전라도 담당인 거 아는데 경상도 쪽으로 좀 와가지고 좀 도와달라고. 내 배 어디냐고? 내 배는 내가 다 바다에 빠뜨렸지. 이유는 묻지 말고 빨리 경상도 넘어와서 좀 도와달라고 한 거예요. 이때 이순신 장군이 회의를 합니다. 원래는 넘어가면 안 돼요. 이순신 장군은 전라도 담당이고 경상도는 원균 담당이거든요. 그래서 원래 가려면은 선조 등등의 허가를 받고 넘어가야 돼. 그렇죠. 근데 회의 끝에 어차피 전라도 앞바다와 경상도 앞바다는 다 같이 조선 앞바다다 해서 가서 도와주자 라고 결정을 내립니다. 경계선 넘어서. 근데 당시에 전라 좌수사 이순신 장군이 갖고 있던 판옥선, 그러니까 전함이 24척에 불과했거든요. 이거 가지고는 일본군과 맞서기는 좀 모자란 게 아니라 많이 모자라요. 그래가지고 이순신이 좋다. 나는 경계를 넘어가지고 경상도 앞바다로 가겠다. 단 배가 모자라니까 전라 좌수사잖아요. 이순신 장군은 바로 옆에 목포의 눈물, 목포를 담당하던 전라 우수사 이억기라는 장수였는데 와서 조인하라고 편지를 보내요. 우리 전라도 팀이 다 으쌰으쌰 한 팀이 돼가지고 경상도 가가지고 조선 앞바다를 구하자. 이억기한테 배 끌고 오라고 이순신 장군이 편지를 보냈거든요. 안 와요. 근데 일부 영화를 보면 이억기가 굉장히 안 좋게 묘사가 돼 있어요. 이순신 장군이 와서 도와달라고 했는데 이억기가 안 와요. 그런데 이억기도 준비를 해야지 갈 거 아니에요. 노젓는 사람들 다 구해야 되고 배가 부서졌을 때 고칠 수 있는 목공도 구해야 되고
조선도 나름대로 행정 시스템이라는 게 있는데 그걸 이순신 장군이 바로 오라고 해서 바로 올 수 있는 시스템이 아니었어요. 그래가지고 이순신 장군이 이역기가 도착할 때까지 기다리는 건 너무 힘들다. 그래가지고 우리 전라 좌수군만 가서 일단 우리가 먼저 전투를 한다 라고 결정을 내립니다. 그래서 판옥선 24척을 끌고 어디로 가냐? 바로 옥포 앞바다로 갑니다. 옥포 앞바다에서 이순신 장군의 그 수많은 해전 가운데서 제 첫 번째 해전인 옥포 해전을 실시를 합니다. 자, 이때가 1592년 5월 7일이었어요. 5월 7일에 드디어 저 앞에 옥포 앞바다, 옥포가 어딘지 아십니까, 여러분? 옥포 하면 생각나는 것이 바로 옥포? 목포 말고 옥포. 에이, 옥포 조선소로 유명하잖아요. 거제도. 자, 거제도 한번 보십시오. 옥포가 어딘지 아시고 넘어가는 게 중요하니까. 참 옥포 조선소도 있고 이 조선소가 굉장히 많은 섬이 거제도거든요. 요즘은 조선 산업이 많이 이제 그 침체가 돼가지고 많이 얘기가 달라졌는데 한때만 하더라도 거제도에서는 강아지도 10,000원짜리를 물고 다닌다라는 말이 있을 정도로 잘 사는 섬이었어요. 그 지금은 조선소가 있는 그 옥포 앞바다의 5월 7일 이순신 장군은 전투 준비를 마칩니다. 그때 뒤에서 누가 와요. 저기 이순신 장군, 아유 나도 좀 도우면 안 될까? 보니까 원균이 판옥선 딱 한 척을 끌고 오는 거예요. 이쪽은 24척의 이순신 장군의 배들인데 원균은 자기가 타고 있는 배 한 척 끌고 오면서 아유 미안한데 아유 나도 좀 도와야지. 겨우 한 척만 갖고 왔습니까? 한 척이 어디야? 웃기는 게 뭐냐면 무장도 안 돼 있었어. 원균의 배는요. 왜? 거기 싣고 있던 포탄 다 바다에 버리고 그냥 나무로 만든 배 한 척만 끌고 왔거든요. 왜 그럴까?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들의 추리력, 상상력 한번 테스트해 봅시다. 왜? 여차하면 가장 먼저 튀려고요. 배가 가벼워야 되니까. 그래가지고 무장도 안 돼 있는 나무로 만든 배 한 척 끌고 와서 이순신 장군 옆에 빌붙은 거예요, 지금. 혹시라도 이기면은 나도 같이 숟가락 하나 더 얹으면 안 될까? 이런 생각으로. 어쨌든 5월 7일 새벽 정찰병을 보냈습니다. 이순신 장군이. 드디어 앞에 적을 발견했다는 신호가 옵니다. 신기전을 발사했어요. 그 앞에 보냈던 정찰병이. 신기전은 뭔지 아시죠? 전 세계 최초의 로켓 포요. 하늘로, 그러니까 야광탄이라고 하나? 그걸 쏜 거예요, 지금. 팡! 좋다! 적이 발견했다는 신호가 왔다. 자, 우리 이제 출전이다! 떨려. 거제도라는 섬이 참 어떻게 보면은 기쁨과 슬픔을 다 주는 섬이에요. 한산대첩. 조선의 운명과 동아시아의 운명을 바꾼 한산대첩. 한산도가 지금은 통영 앞바다에 있지만 거리상으로 봤을 때는 거제도 소속으로 봐야 돼요. 그러니까 거제도를 딱 위에서 봤을 때 거제도 왼쪽에 있는 곳이 한산도고 그 다음에 거제도 오른쪽에 있는 곳이 오른쪽 북쪽으로 가면은 칠천량이라고 있어요. 거의 북쪽이네요. 거제도 북쪽이요. 칠천량. 칠천량은 어떤 곳인가? 이순신, 나중에 말씀드리겠지만 이순신 장군이 이제 그 모함을 당해가지고 끌려가서 고문당한 다음에 곤장 맞고 이제 백의종군 하잖아요. 그러면 해군사령관이 어디로 갔냐? 원균한테 갔습니다. 이순신 장군이 정말 목숨 걸고 만든 거북선, 판옥선 등등의 모든 이 군함들이 원균의 정말 판단 미스가 아니라 사람이 어떻게 그렇게 해군이면서 어떻게 말도 안 되는 그런 전략을 했는지 이순신 장군의 피땀 어린 그런 판옥선과 거북선이 싸그리 다 박살나버려요. 일본 수군에. 어디서? 거제도에 있는 칠천량에서. 그래서 최고의 승리와 한산도 대첩과 최악의 패전,
칠천량 해전이 다 거제도에서 그 섬에서 이루어집니다. 이 한산도와 칠천량 특집 같은 경우에는 제가 이제 유튜브 영상으로 만들어서 올려드렸거든요. 그래서 혹시라도 궁금하신 분들은 그 유튜브 검색창에서 차클 투어라고 검색해 보세요. 차이 나는 클래스 투어 준말이거든요. 차클 투어 검색하시면은 제가 그 한산도 대첩과 칠천량 해전에 관련된 동영상을 올려놨습니다. 제가 직접 거제도에 가가지고 저는 현장을 좋아해요. 하여간 옥포 첫 번째 해전 성공한 해전도 옥포도 거제도에 있어요. 출전하기 앞서가지고 부하들에게 이런 말을 합니다. 절대로 명령 없인 움직이지 마라. 산처럼 무겁게 침착하라. 그리고 우리는 반드시 이긴다. 가자. 그리고 옥포 앞바다로 나갑니다. 그리고 낮 12시 정오죠. 이순신 장군의 조선 함대는 옥포 포구에 정박하고 있던 일본군 적선 50척을 발견합니다. 그리고 이 일본군 배들을 약간 하객진같이 동서로 쫙 펼쳐서 포위한 다음에 포격을 시작을 해요. 자, 다시 한번 강조하지만 이순신 장군은 적의 약점을 너무나도 잘 알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모든 조선군들의 이순신 장군의 해전 승리의 그 전략은 뭐였냐면 적을 판옥선으로 포위한 다음에 적선이 조선군 선박 쪽으로 못 오게 대포로 쏴가지고 박살을 내라 전략이었어요. 왜? 일본 배들은 다시 한번 강조하지만 새끼 분해라고 해가지고 밑이 뾰족한 삼각형, 역삼각형의 배였거든요. 얘네들은 섬나라니까 바다에서 잘 싸운다라고 사람들이 많이 오해를 하시는데 절대 그렇지가 않다니까요. 일본 사무라이들은 다 육군들이에요. 육군. 해군이 없어요. 바다에서 싸울 이유가 없다니까요. 그러다 보니까 배 타고 있는 일본군들도 다 육군들이에요. 그래서 뭘 하냐면 빠른 속도로 상대편 배에 접근을 해가지고 상대편 배의 갑판 위로 뛰어 올라서 칼싸움을 하는 구조였거든요. 일본 해군의 전략은. 그래서 조선군 이순신 장군은 무슨 일이 있더라도 저기 날렵한 일본군 배들이 우리 조선군 쪽으로 못 오게 막아라. 어떻게? 멀리서 대포로 쏴서 박살내버려라. 이거예요. 당시 일본 수군도 해군도 대포가 있었지만 포르투갈에서 수입한 대포였거든요. 그냥 장난감 대포였어요. 빵야 빵야 빵야. 무기만 봤을 때는 조선군 무기가 훨씬 더 선진 무기였어요. 당시 일본은 조총이라는 총만 갖고 있었지 나머지는 그냥 칼이에요. 칼. 근데 조선군은요. 나중에 권율 장군의 행주 대첩 등등등 할 때 말씀드리겠지만 조선은 이미 그 당시에 세계 최초의 로켓포, 세계 최초의 다연장 발사 시스템, 그 다음에 세계 최초의 수류탄 등등 일본군들이 정말 신기해할 정도의 선진 무기들을 갖고 있었어요. 특히 신기전 같은 경우에는 로켓포잖아요. 일본군들은 태어나서 본 적이 없어요, 이거를. 그래서 조선군들이 신기전을 막 쏘아서 오면은 일단은 일본군들이 혼비백산해서 도망갔다가 와가지고 그걸 주워보고 신기해했다고 해요. 야, 고래와 난데스까? 고래와 정말 혼돌이 신기한 무기 데스. 이런 식으로. 동서로 포위한 이순신 장군의 배들, 옥포 포구에 정박해 있던 일본군 배들을 무차별 포격을 해가지고 다 박살을 내버립니다. 그래가지고 일본군의 50척 가운데서 26척을 침몰시키는 엄청난 효과를 올립니다. 전투에서 탈출한 왜군 선박은 몇 척이 안 된다고 해요. 그리고 배 타고 있던 일본군들은 싸워보지도 못하고 다 육지로 도망을 갔습니다. 우리 조선군의 완벽한 승리였어요. 옥포해전. 조선군의 피해 몇 명인 줄 아십니까? 사망자 0, 부상자 단 1명.
한 명 피해도 그냥 여기 후시딘 좀 발라주세요. 피해라고 하기에도 좀 거의 완벽한 승리였습니다. 조선군의 부상자가 다른 부상자도 있긴 있었어요. 부상자가 2명 있었는데 이거는 이거 제가 말씀드리기도 근데 원균 배에서 일본군 배인지 착각을 하고 이순신 장군 배한테 활을 쏜 거예요. 그게 이순신 장군 밑에 있던 수군에 맞은 거예요. 그래서 이건 카운트에서 제외. 원균이 쏜 걸 이순신 장군의 병사가 맞았기 때문에. 죽진 않았어요. 활도 더럽게 못 쏴 또. 완벽한 승리. 이게 왜 중요하냐면요. 앞으로 있을 모든 이순신 장군의 연전연승의 제1차 승리였고, 그리고 임진왜란 터진 이후에 첫 번째 조선군의 승리였습니다. 이 소식을 일본에 있던 도요토미 히데요시가 들은 거예요. 일단 보급 라인이 끊긴 거잖아요, 지금요. 옥포 앞바다에서 부산까지 얼마 안 걸려요. 여기를 이순신 장군이 그 앞바다, 거제도 앞바다를 지금 장악을 해버린 거예요. 당연히 보급 라인 끊긴 거예요. 이때 이순신 장군이 보고를 받습니다. 이순신가 다르 데스까? 이순신이 누구냐? 모르겠는데요. 여기에 도요토미 히데요시는 어떤 명령을 내렸을까요? 옥포해전 다시 한번 강조를 해드려도 정말 가슴 벅찬 그런 첫 승리였죠. 조금 더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면 이제 외병들이 이 옥포, 거제도 지금 그 조선소에 있는데요. 해안에 배들을 다 정박을 해놓고 이제 줄로 묶어놨어요. 그런 다음에 마을로 올라가서 약탈을 벌이기 시작합니다. 설마 조선 수군이 우리를 공격할까라고 방심을 한 거죠. 마음대로 약탈하라 데스. 하이 도끼로 해만 까라. 깐데 또 까라. 안 깐데만 골라 까라. 다 약탈하라. 마음대로 약탈을 하고 있는 이때 이순신 함대가 그 포위를 해버리고 일제히 포격을 시작을 한 거죠. 총 27척의 판옥선을 동원했습니다. 이순신 장군은 한 척당 대포가 10개가 있었거든요. 그러면 총 대포 수는 몇 개? 곱하기 하시면 되죠. 27척이 10문씩 갖고 있었으니까 총 270문의 대포가 일제히 포격을 하니까 혼비백산하죠. 발포하라! 네, 펑! 난다고 그래요. 이따이 데스! 2시간 공격. 단 2시간 공격으로 적선 30척 가운데서 26척이 격파해서 침몰을 당합니다. 그리고 공식적으로 옥포해전에서 사망한 일본군이 4,000명이 넘는다고 하죠. 첫 승리였습니다. 드디어 우리가 승리했다! 조선수군 승리했다! 하하하하하! 그렇지만 승리의 기쁨도 잠시 통곡으로 바뀌어요. 왜? 선조가 한양을 포기하고 평양 의주 쪽으로 도주를 했다는 소식을 들었거든요. 이순신과 조선수군들은 승리의 기쁨도 마음대로 누리지 못하고 통곡을 하고 복수를 다짐을 합니다. 나라님이 지금 파천을 떠나셨다. 이 외놈들 절대로 살려보내서는 안 되겠다. 알았나? 네, 장군님. 이때 바로 진해 앞바다에서 또 왜군들이 노략질을 하고 있다는 첩보가 이순신 장군에게 들어옵니다. 진해. 지도 한번 보세요, 여러분들. 거제도가 있고 거제도에서 오른쪽 위를 보시면은 지금 마산, 진해, 창원이 보이죠? 거기. 그중에 진해에 지금 우리 해군 기지 있는데요. 왜군들이 또 노략질하고 있다는 정보가 들었습니다. 그런가? 그러면 출동해야지. 아직까지 지금 진해 앞바다에서 노략질을 하고 있던 왜군들은 옥포해전 소식을 못 들은 것 같아요. 마음대로 여기 노략질 하나 시작. 그러니까 옆 동네 옥포에서 자기네들 일본군이 지금 이순신 장군에 의해서 박살이 난 걸 못 듣고 마음 놓고 노략질을 하고 있다가 당한 거죠. 총 15척의 일본 함선 가운데 13척이 격파가 되고 2척은 도주를 합니다.
이게 이순신 장군의 전략이거든요. 모든 걸 다 격파하는 건 아니에요. 항상 한두 척은 남겨놔요. 왜? 자비로우셔가지고 아니라니까요. 다 격파하면은 얘네들이 타고 도망갈 배가 없다 보니까 어쩔 수 없이 육지로 상륙해가지고 백성들을 노략질하고 해코지할 것이니까 적어도 탈출할 수 있는 배 한두 척은 남겨주자 전략이었거든요. 두 척은 도주하게 놔둡니다. 자, 이런 연전연승 당연히 해안가에 있는 조선 백성들이 다 봤겠죠. 저 무엇이요? 아이고 야 우리 조선 수군이 지금 이기는 것이요? 맞다 저거 봐라. 왜군 수군들이 지금 아이고 억수로 지금 첸지 빼까리였는데 다 지금 와 막살나고 있네. 해안가 주민들이 이순신 장군의 승전을 보고 속보로 내륙지방에 알립니다. 결국에는 이 소식이 저 북쪽 함경도, 평안도까지 다 당연히 소문이 났겠죠. 이 굉장히 이순신 장군의 이 연전연승이 중요한 의미가 뭐냐면은 우리도 이길 수 있네? 라는 자신감을 준 거예요, 이게요. 야, 외놈들이 박살났다고만. 자신감. 그리고 봐봐라, 야, 그 외놈들이 갖고 온 그 조총이란 거 말이요. 우리 조선 대포 앞에 맥을 못 쓰네. 아이고, 조총 무서울 게 하나도 없어요. 하기사 맞아. 외놈들 저것들 조총이라는 총 저거 하나 뺏어버리면 그냥 칼제비들이요, 칼제비들. 우리 조선의 대포 앞에서는 맥도 못 써. 이런 이순신 장군의 승전 소식이 전국 조선 팔도에 다 속보로 전해지자 도망갔던 사또, 그러니까 고을 수령들 있죠? 도망갔던 군인들 다시 복귀를 합니다. 다시 복귀해서 자 싸워보자. 이 소식이요. 이 소식이 뭐 지난 시간에 말씀드린 것 같이 도요토미 히데요시한테도 전해줘요. 누구냐? 다레 데스까? 근데 이순신 장군에 대한 그 정보는 없었어요. 그래가지고 도요토미 히데요시가 물어보니까 당황했겠죠. 밑에 있던 일본 장군들이. 그래가지고 허이 관백 사마. 당시에 이제 그 도요토미 히데요시의 직책은 관백이라는 직책이었거든요. 뭐 굳이 따지면은 지금의 국무총리급? 왜냐면 그 당시 허수아비지만은 왕은 있었어요. 자기네들은 천왕이라고 부르는 왕은 있었고 허수아비고 실질적인 권력은 도요토미 히데요시가 갖고 있는데 왕이 못 되니까 자기는 뭐 비스무리한 무슨 직책이 하나 있어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관백이라는 직책을 만들어서 하여간 관백이 물어보니까 대답을 해야 되는데 이렇게 대답을 했어요. 관백사마, 조선 포로를 붙잡아가지고 물어봐도 조선인들조차 신립장군은 알아도 이순신은 누군지 모른다고 했다데스. 가 된 거예요. 난다 그래요. 그럼 이순신가 귀신 데스까? 스미마센! 어찌 알아보니까 정말 당시 임진왜란 초기만 하더라도 전국적 조선에서도 잘 안 알려져 있던 전라도 수군의 장수란 걸 겨우 알아낸 거예요. 그리고 이 옥포 해전도 그렇고 뭐 이 진해 앞바다 해전도 그렇고 치고 빠지는 게 우리 일본군이 어디에 있고 어디로 이동하는지 첩보를 다 알고 있는 거잖아요, 지금요. 이 소식을 듣고 내일 공개하겠습니다.